오늘 낭독할 책은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입니다.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웬디 미첼 아나와튼. 웬디 미첼은 20년 동안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비임상팀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14년 7월 58세 조기 발명 치매를 진단받았다. 사회나 병원 모두 치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단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알츠하이머 협회의 홍보대사이며 2019년에는 치매 연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브래드포드 대학교에서 건강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왜곡되는 감각. 치매 말기가 되면 환자는 다른 시간대로 퇴행한다고 한다. 마음이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책장에서 앞선 시간의 선반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기억을 앗아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냄비에 물이 끓을 때 보글보글 올라오는 기포들처럼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나는 지금 과거의 어느 날이 생각난다. 가정경제 수업 첫 시간이었다. 달걀을 넣어도 될 정도로 냄비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나는 달걀을 털실 뭉치 안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학교로 가지고 갔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정경제를 가르치던 마플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달걀 보관 용기에 넣었어야지. 우리는 마플 선생님이 독설가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그 선생님을 무서워했다. 중학교에 올라온 첫 해였고 우리는 매주 요리 재료를 타파웨어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선생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오늘은 달걀 삶는 법을 배울 거예요. 마플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에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서 달걀 삶는 법을 줄쳐진 연습장에 단계별로 깔끔하게 필기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달걀이 떠오르지 않도록 바닥에 가라앉히면서 타이머를 설정하고 끓는 물에서 달걀을 휘 저었다. 마플 선생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목 뒤에서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졌다. 나와 내 친구를 지켜보던 선생님은 잘했다 웬디? 라고 말하고 다음 학생에게로 향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으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낀 것이 그때였을까?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 어머니는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잘할 때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가르쳐준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나지 않는다. 주방에서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밀가루 때문에 하얗게 된 양손으로 반죽을 만지작대며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나를 발견한 분은 아버지였다. 나는 싱글맘이라도 된 것처럼 어린 동생들에게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이기 위해 가능한 한 창의적으로 요리해 보려 했다. 동생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시식하는 일에 항상 적극적이었다. 나는 미니파이와 미니 고기파이처럼 동생들이 작은 손으로 먹기 좋은 크기의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상시 동생들에게 먹이는 것보다 더 많은 채소를 숨겨놓았다. 우리는 마스터 셰프를 함께 보았고 여동생들은 로이드 그로스만을 흉내내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우리만의 마스터 셰프를 진행했다. 나는 시식 메뉴를 준비하여 동생들의 평가를 받았다. 동생들을 구슬려서 새로운 것을 먹어보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구운 고추나 고등어를 위에 올린 작은 kit이나 리소또를 3명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 놓았다. 디저트는 길게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대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유일한 코스였다. 혀끝에 남은 잘 구운 케이크의 맛과 냄새. 이제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주방에는 여전히 이런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식사 방법. 치매는 우리가 예전에 식사하며 느꼈던 즐거움을 서서히 좀 먹으면서 우리와 음식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나는 음식이 주는 사교의 기회, 스토브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커다란 카레통, 물씬 풍기는 향신료 냄새, 정원에서 방금 딴 고추로 장식한 식탁, 도착해서 식탁에 둘러앉은 친구들을 좋아했다. 언제부터 식사하면서 사교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는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졌는지 냅킷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뒤로 기대앉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는지 정확하게 꼽기가 어렵다. 또 접시 위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혀서 나는 금속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질 때가 언제인지도 말하기 힘들다. 식사는 단순히 맛과 냄새뿐만 아니라 촉각과 청각, 시각면에서도 아주 감각적인 경험이다. 식탁보가 검은색이면 식탁이 다이닝룸 중앙에 생긴 커다란 싱크홀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웠다. 거기에 눈이 익숙해지거나 머리가 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이 사실 식탁보임을 깨달은 후에도 그 아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식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얀 접시도 문제였다. 치매 환자에게 하얀 접시에 색이 흐릿한 메시드 포테이토나 얇고 납작한 생선 조각을 담아주면 환자는 접시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환자의 눈은 예전처럼 음식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음식과 접시의 색깔 대조가 뚜렷해야 접시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내 병을 숨기기 위해 선명한 노란색 접시를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스크램블드 에그 외에는 노란색 음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시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음식이 접시 여기저기로 밀렸고 결국 접시 밖으로 떨어졌다. 음식이 안 보이자 처음부터 음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딸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아기용 식탁 의자에 앉은 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문제는 상단이 접이식으로 된 그릇으로 해결했다. 테두리가 있어서 아기가 서툴러도 음식이 그릇 밖으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 접시를 중고 가게에 갖다 주고 대신에 큰 파스타 그릇을 샀다. 그렇게 하면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질 테니까. 우리는 뇌 안에 복잡한 질병이 생기고서야 비로소 일상의 잡다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려면 한 손은 포크로 음식을 붙들고 다른 손은 나이프로 그것을 썰어야 한다. 이 일은 어린아이들이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나게 하는데 뇌로서는 한 손이 다른 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양손이 따로따로 건반을 치는 법을 배우려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진단을 받은 후 늘 하던 방식대로 식사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음식이 내게서 달아났다. 마치 내 양손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 것 같았다.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려고 했는데 소시지가 통째로 접시 가장자리로 밀려가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뜯어 먹어야 했다. 고기를 자르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수치심을 느끼며 식사해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멍청이 같았다. 그러나 나는 뇌의 여러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스스로 다짐했다. 부끄러워하기보다 대처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았다. 다행히 해결책은 간단했다. 나이프를 숟가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포크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퍼올리면 되었다. 그렇게 그 문제는 극복이 했지만 고기는 여전히 삼키기 힘든 음식이었다. 고기는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씹기도 해야 했다.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오래 씹었는지 또는 얼마나 더 씹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결과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려고 하다가 고기가 목에 걸려 캑캑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냥 먹는 일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자르고 씹는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고기는 포기해야 했고 대신 생선을 먹었다. 뜨거운 음식 역시 곤란하다. 최근에 치과 의사가 내 입안에 화상 자국이 많다는 소견을 말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어 화상을 입고도 다음 한 입을 먹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잊고 또 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음식에 대해 무심해진 원인이 신경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치매 때문에 식사할 때 힘들어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음식, 심지어 요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대체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뇌가 그냥 그 전체 과정에 신경을 꺼버린 탓인지 모른다. 아니면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뇌 안에 어떤 회로가 사라져서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사실 배가 고프든 부르든 내가 지금 식사하는 것은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료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음식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쇄도했다. 심지어 내가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치매가 우리의 먹는 방법은 물론 먹는 음식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오늘은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은이 웬디 미첼, 아나 와튼, 출판사 문예춘추사.